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조명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어제는 선라이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 조명들에 대해서 나올 건데, 여기 선라이트 조명들이 쭉 나오죠. 플랫라이트, 스피어라이트, 스폰라이트, 이렇게 세 개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조명입니다. 그 다음에 IES 라이트라고 합니다. IES 라이트가 뭐냐면 조명 공학자들이 조명을 만들어요. 조명 엔지니어들이 조명을 만들고 이 조명의 빛의 방향은 이렇고 파장은 이렇고 빛이 나가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줍니다. 그게 IES 파일이에요. 그 IES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을 주는, 그걸 IES 라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옴니라이트. 옴니라이트 말이 좀 특이하죠. 옴니라이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그 점에서부터 조명이 나가는, 형상이 없어요. 옴니라이트는 백열등이나 촛불처럼 그 점이 딱 있고 거기서부터 빛이 모두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돔라이트, 돔이죠. 이 돔라이트가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입니다. 선라이트를 대신하는 조명이 돔라이트. 그 다음에 메시라이트, 지금 비활성되어 있죠. 메시라이트는 내가 지정한 객체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형광등을 모델링하고 형광등에다 메시라이트를 줘버리면 형광등이 조명이 되는 거죠.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메시라이트.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항목이 뭐냐면 어저스트 인텐시티, 조명의 인텐시티, 밝기를 조절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서 아시겠지만 조명이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못 찾아요. 어떤 조명이 얼마만큼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오브젝트에다가 다이렉트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조금씩 해보죠. 자, 먼저 렉탱글 사각형을 좀 그릴 겁니다. 5000, 5000 5m에 5m죠. 그 다음 푸시앤풀 2400. 자, 그 다음에 섀도우를 켜볼까요? 자, 반대, 여기다가 반대쪽 조명이, 선라이트가 이쪽에서 오죠? 네. 반대쪽에서 구멍을 내고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새까맣게 나올 거예요. 자, 렌더 옵션을 체크하고, 자,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자, GI 값을 켜고, 네, 렌더. 네, 이렇게 컴컴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정상이겠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태양이랑 정반대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조명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룹 만들고, 일단 플랫라이트,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동하기, 얘는 잠그고, 자, 다시 이동하기. 보시면 이 플랫라이트가 이렇게 앞뒤가 있습니다. 앞뒤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조명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테이트. 자, 180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자, 빛이 나오는, 조명이 이렇게 공간이 설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빛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플랫 라이트입니다. 옵션을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게 V-ray 렉탱귤러 라이트, 플랫 라이트입니다. 플랫 라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오른쪽에 보면 Enable, Color, 뭐 Texture, Intensity, 그 다음 Unit, Shape, 그 다음 옵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옵션들이 쭉 있네요. 자, Enable부터 보실까요? Able 가능하다, Enable 활성. 만약에 Enable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명이 없어지는 거죠. 조명 오프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조명 온오프 기능이 Enable입니다. 그 다음 컬러, 조명의 색상이죠. 제가 좀 이렇게 파랗게 줘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라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조명은 백색광이 제일 흔하죠. 그러니까 화이트. 자, 텍스처라. 자, 텍스처는 이렇게 맵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맵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무늬목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특별히 여기선 보이진 않죠? 이 색상이, 아니 광원이 이 이미지를 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미지를 이렇게 비추는 거죠. 이미지를 비추니까 이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아유, 어두워서 안 보이네. 제가 밝게 해보죠. 어떻게 되나요? 여기 태양, 여기 조명에 이미지가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빔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비추어서 이 바닥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텍스처입니다. 별로 쓸 일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인텐시티가 조명의 밝기입니다. 인텐시티가 조명의 밝기예요. 지금 30이 기본값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있는 이 정도가 30일 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2배인 60으로 놔봤습니다. 렌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많이 밝아졌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조명의 밝기는 인텐시티로 조명의 밝기를 제어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기본값 30일 때. 자, 조금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값을 많이 올려보죠. 90.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인텐시티가 조명의 밝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명의 밝기만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인텐시티가 이제 밝기인데 기본 값이 여기 나옵니다.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루미넌스 파워, 라디안트 파워. 여기 나와 있는 라디안트가 와트는 아닐 거예요.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루멘이라고 되어 있죠. 루미넌스, 루멘. 그 다음에 W는 와트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조명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루멘이 있고 럭스가 있고. 기억나시나요? 네. 루미넌스 파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루멘이면
루미넌스는 럭스를 의미합니다. 미터 제곱당 루멘이니까 루미넌스는 럭스를 뜻하는 거고 루미넌스 파워는 루멘을 뜻합니다. 네. 그 다음에 라디언트 파워는 조명의 밝기죠. 와트. 네. 와트,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조명의 밝기를 제어할 수도 있겠죠. 보통 제가 2000 룩스 정도 되죠. 그러면 자, 값을 2000으로 바꿔볼까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밝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당.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을 하고 싶다면 럭스나 혹은 루멘이나 와트를 가지고 조절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이 값 안 건드셔도 돼요. 그냥 디폴트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쓰셔도 좋아요. 왜 디폴트로 써도 좋냐면 우리가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카메라로 조절할 겁니다. 카메라로 그 밝기를 제어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조명의 밝기를 잘 조절하지는 않아요. 물론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교한 건 카메라에서 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명의 밝기를 통해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형상이요. 렉탱글이 있고 엘립스가 있고 엘립스로 놓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렌더링 걸어 놓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모양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라이트 포털이요. 라이트 포털이 있는데 포털 라이트가 있고 심플 포털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포털이 뭐냐면 라이트 포털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불 딱 켜면 이렇게 불 쭉 올라오죠. 그렇게 조명을 그렇게 만드는 걸 라이트 포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명의 빛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는 효과 있죠. 그걸 라이트 포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이트 포털 제대로 들어간 거 못 봤어요.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노라이트로 놓으시면 돼요. 라이트 포탈은 조명에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내려오는, 광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효과 있죠. 주로 언제 많이 나오냐면 먼지가 많거나 안개 낀 날, 이럴 때 그 가로등 밑에 가면 가로등이 이렇게 불빛 내려오는 거 있죠. 네, 그걸 라이트 포탈이라고 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인비저블. 지금 렌더링 하면 조명이 이렇게 나오죠. 비저블, 인비저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저블 보이다, 인비저블 감추다. 이거 저기 선라이트에도 나왔었어요. 그죠? 인비저블 감추다. 체크하면 조명, 광원의 위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해제하면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더블 사이드는 양면으로 조명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양면으로. 위, 아래, 양면으로. 원래 앞면만 조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더블 사이드 하면 조명이 위아래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렌더링 쭉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큐라, 리플렉션,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에게 빛을 전달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커스틱, 네, 커스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빛의 굴절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 섀도우, 그림자 만들기. 네, 여기까지가 네, 렉탱귤러 라이트, 즉 플랫 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조명 중에 하나겠죠. 플랫 라이트. 자, 다음 조명 보실까요? 이번엔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스피어 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조명이 이렇게 구슬처럼 생긴 조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만들고 렌더링 해보세요. 이렇게 구슬처럼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보면 옵션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보시면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조명이 구슬 모양으로 생겼어요. 옵션 이네이블, 인텐시티, 유닛, 인비저블, 에펙트, 디퓨즈, 서피큘라 리플렉션, 그 다음에 커스틱, 섀도우. 어떤가요? 플랫 라이트하고 스피어 라이트하고 옵션이 똑같죠? 거의 비슷하다. 대부분의 조명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있는 값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플랫 라이트하고 스피어컬 라이트는 지오메트릭 조명, 즉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조명이라 옵션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낸다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스폿라이트요. 자,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이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이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이 형광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스폿라이트가 천장에 다 하나씩 달려 있을 거예요. 제 숙소에도 스폿라이트가 2개나 있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형광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빛을 제공해 주고 있죠. 근데 스폿라이트는 어떤가요? 말 그대로 스폿, 지역적인 혹은 일부에만 빛을 제공해 주는 조명이 스폿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제약을 가한 거죠. 네, 그게 스폿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폿라이트를 쓰면 이렇게 클릭해주면 조명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벽 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벽으로 이동해 주세요. 벽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띄우세요. 자, 그리고 렌더. 조명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조명을 넣으면 결국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스폿라이트의 특징인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이렇게 이동하고 로테이트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자, 스포트라이트 옵션을 좀 살펴볼까요? 자, 스포트라이트의 옵션은 똑같아요. Enable, Color, Texture, Intensity. 자, 근데 여기 앵글이라는 게 나옵니다. 콘 앵글과 푸논바 앵글. 콘 앵글, 푸논바 앵글. 자, 설명드리죠. 콘 앵글입니다. 조명이 있어요.
조명 1으로부터 이렇게 범위가 형성되잖아요. 요걸 콘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콘앵글을 제가 조금만 넓혀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그러면 여기 있던 범위가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0.5라고 했습니다. 범위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콘앵글입니다. 조명의 범위, 이렇게 조명의 범위, 이게 콘앵글입니다. 3은 너무 크네요. 한 이 정도가 무난하겠군요. 이렇게, 요게 콘앵글. 자, 여러분들도 콘앵글 값을 한번 바꿔서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푸놈바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 이 테두리. 요 테두리. 요 테두리에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푸놈바 앵글이 0입니다. 그러니까 테두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놈바 앵글을 제가 0.5까지 올려봤습니다. 그럼 이 테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2라고 했어요. 다시 렌더링. 여기 범위가 부드럽게 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푸놈바 앵글입니다. 콘앵글 조명의 각도라고 보시면 푸놈바 앵글은 범위입니다. 이 범위, 테두리를 지금 보시면 여기가 테두리가 이렇게 벗어나고 있죠. 점점 흐릿하게 바뀌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푸놈바 앵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옵션에 디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케이, 푸놈바 팔로프. 디케이가 감소란 뜻입니다. 빛이 광원에서부터 무한정 똑같은 밝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조금씩 감소가 되는 거죠. 빛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걸 디케이라고 합니다. 옵션을 보면 라이너가 있고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라이너는 거리에 비례해서 란 뜻입니다. 인버스 스퀘어는 역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리에 비례하는데 제곱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인버스는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라이너예요. 제가 인버스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 빛이 확실히 소멸된 거 보이시나요? 네, 많이 소멸됐죠? 네. 그 다음에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거의 빛이 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조금만 나갑니다. 여기 빛이 있다는, 빛이 있었다는 그 흔적만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라이너나 아니면 인버스를 사용하는 거죠. 라이너는 이렇게 아주 강한 빛이 나간다면 인버스를 쓰게 되면 네, 이렇게 흐릿하게 빛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가 가장 보기 좋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푸놈바 팔로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까 이 부분을 푸놈바라고 했습니다. 팔로프는 점점 사라지는 방향을 팔로프라고 해요. 없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이 빛이 강하고 이렇게 빛이 바깥으로 사라지는데 요 사라지는 걸 라이너로 할 거냐 아니면 스무스 큐빅으로 할 거냐. 뭐 별반 차이는 없네요. 그냥 라이너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너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빛이 세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보시면 에펙 디퓨즈, 에펙 서피큘라, 그 다음에 커스틱 서브 디바이스, 섀도우 라디어스, 그림자의 반경이죠. 요렇게 있네요. 이 섀도우 라디어스 같은 경우 그림자의 또렷한 정도를 말합니다. 자, 요 정도 존재합니다. 자, 삭제.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스폿라이트를 쓰려니 조금 불편해요. 그죠? 좀 쉽게 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스폿라이트를 만들 때 Shift 키를 누르고 위치를 지정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Shift 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스폿라이트의 방향을 먼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논바 앵글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스폿라이트 위치 클릭. 그리고 위치 클릭할 때 어떻게 해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Shift 클릭하면 그 다음에 Shift 떼면 돼요.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에 푸논바 앵글 지정하고 이렇게요. 렌더링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렌더링 돼서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앵글이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ES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IES 라이트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IES 파일을 다짜고짜 달라고 합니다. 이거 공유 폴더에 있어요. 공유 폴더에 스케치업 폴더에 들어가면 IES 파일이 이렇게 제가 한 30개 샘플로 갖다 놓은 거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지정하고 여기 자, 위치 지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Shift 키 누르고 똑같이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 돼서 조명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흐릿하지만 여기 조명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IES 라이트를 보면 우리가 IES 파일을 썼단 말이죠. 제가 공유 폴더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ES 파일이 여기 있네요. 보시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해당 조명마다 이렇게 조명의 모양이 다 다른 거죠. 저거를 그 조명 공학자들, 조명 엔지니어들이 일일이 다 계산해서 이 조명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IES 파일 열어보면 되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번엔 이런 조명이 좋아요. 이번엔 저런 조명이 좋아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아니, 규격 없어요. 네. 그 조명을 만들면 저게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명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만든 조명들은 다 저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IES 파일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30개만 제가 공유 폴더에 넣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번 조명을 쓴 거예요. 1번 조명을 써서 이렇게 렌더링을 한 겁니다. 어떤가요? 비슷하게 나왔나요? 이렇게 조명을 똑같이 쓰게 하는 거죠. 이게 IES 조명입니다. 그 조명 연습을 할 때요, 이거 벽에다 붙여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벽에다 이렇게 딱 붙이지 말고 벽에서 한 요만큼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조명을 놔야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공간 여기다가 한 중간에다 놓으면 효과 하나도 못 봐요. 그래서 스폿라이트하고 IES 라이트는 벽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이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옵션을 볼까요? IES 라이트의 옵션은 별거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버리드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이 원래 꺼져 있어요. 오버리드 인텐시티가 조명의 밝기입니다. 조명의 밝기인데 오버리드는 이 밝기를 덮어 쓰는 겁니다. 이거 너무 어두워요. 렌더링을 해볼까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어두워요. 아주 흐릿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5000 루멘이라고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렌더링. 그러니까 이렇게 조명의 모습이 조금 밝아져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IES 라이트는 조명의 밝기도 이미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미 고정돼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일 안에 조명의 밝기, 범위, 모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때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저처럼 이렇게 오버리드 인텐시티 값을 이용해서, 즉 조명의 밝기 바꾸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에펙트, 디퓨즈, 서피큘라. 자, 에어리어 서피큘라가 있네요.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섀도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옵션 자체가 다 똑같아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옴니라이트입니다. 옴니라이트예요. 점광원이죠.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조그만 점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조그만 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점을 위치만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화면상에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역시 옵션은 비슷해요. Enable Color Intensity Decay. 이거 디케이가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인버스나 라이너로 바꿔보세요. 지금 저도 인버스로 바꿔서 다시 렌더링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펙트 디퓨즈, 이펙트 서피큘라, 그 다음에 커스틱, 굴절이고요. 섀도우, 그림자의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옴니라이트. 옴니라이트는 말 그대로 점광원입니다. 내가 지정한 점을 클릭해서 거기서부터 조명이 쭉 뻗어나가는 것들, 이걸 점광원이라고 하죠. 자, 다시 삭제하고, 옵션 다 똑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태양을 끄겠습니다. 오전 1시로 바꿨어요. 오전 1시로. 그렇기 때문에 깜깜하게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바닥도 하나 만들어 보죠.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이만큼 어두워요. 지금 모니터, 여기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밝기를 이렇게 조절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만큼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요. 많이 어둡습니다. 자, 이번엔 돔라이트입니다. 자, 돔라이트예요. 자,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어둡네요. 자, 로테이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 방향 보이시나요? 일단 좀 작업을 하고 봅시다. 자,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게 빛의 방향입니다. 이게 빛의 방향이에요. 돔라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돔라이트.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조명이 이렇게 생겨요. 이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하는 조명입니다.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이에요.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그림자의 방향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태양은 조명이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쪽에 있는데 나는 그림자의 방향을 이쪽으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의 방향이에요. 그림자의 방향, 태양의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라이트를 지우고 렌더. 보이시나요? 태양광처럼 들어갔네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림자의 방향은 이쪽인데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옵션을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보면 Enable, Color, 그 다음에 HDRI 텍스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이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값인데요. 네. 요걸로 빛의 밝기를 조절하고 인텐시티, 자, 조명의 밝기고 유니트 있고, 자, 텍스트 레졸루션 해상도인데 요거는 바로 여기 HDRI의 해상도입니다. 자, 에밋 라디어스 150mm로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죠. 자, 이네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 디퓨즈 있고 서큐큘라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 락, 돔라이트 바로 얘입니다. 얘를 체크해 주세요. 돔라이트를 잠그는 거죠. 자, 렌더링을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여기 보면 HDRI 텍스처라고 되어 있죠. 이 HDRI가 뭐냐면 하이,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죠. 동쪽 범위죠.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림이란 뜻입니다. 하이 다이나믹 렌지 이미지, 범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점에서, 하나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앵글과 해당 씬에 사용되어진 조명의 모든 정보값을 포함한 이미지란 뜻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사용되어진 그 조명의 정보가 있겠죠. 그걸 파노라마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저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장면을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 장면에 조명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당 공간에 조명들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정보, 그러니까 조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이미지, 그게 바로 HDRI입니다.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미지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미지를 불러온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처 레졸루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텍스처가 바로 저 HDRI의 이미지의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512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실내를 렌더링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HDRI 값을 실내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내 조도로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일반 태양광으로 조도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실외 조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초원을 혹은 뭐 수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HDRI 이미지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그 장면에, 해당 장면에 그 조명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은 잘 안 건들고 이렇게 그림자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자, 또 넘어가죠. 이번엔 메시라이트네요. 자,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서클,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면 비로소 이 메시라이트가 활성화가 돼요.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라이트가 들어오고 옵션도 똑같아요. Enable, Color, 그 다음 Intensity, Invisible, 더블 사이드, 이펙트, 네, 이렇게 똑같아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조명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